30여 년이 지나 유력 용의자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마을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위에서 그 친구 아니냐고 막 전화 들어오는데 유력 후배들하고 그러니까 하고 좀 속상해요. 유력 용의자로 밝혀진 이모 씨는 소위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이 5차 사건의 피해자와도 중학교 동문이었다고 합니다. 약간 내성적인 면이었었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을 안 해. 혼자 이렇게 이래고대 가방 메고 다니는 그런 애. 공부를 그 친구가 그렇게 잘하는 걸로 기억이 해요. 아니 제가 왜 범인이냐고. 자, 이춘재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현재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야말로 1급 모범수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죠? 교도소 내에서는 매우 조용하고 상냥한 성격으로 종교 모임 회장직까지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리더라고 불릴 정도로 친화력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교도소 수감 전에도 예전 동네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친화력이 많은 아이였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제를 성폭행 살인 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판결문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성적이나 한 번 화가 나면 피고인의 부모조차 말릴 수 없을 정도의 성격 소유자. 특히 아들과 아내에 대한 폭행이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이루어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춘재가 학교 생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정상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대도 단체 생활도 잘하고 다녀왔고 그런데 제대 후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연쇄살인마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글쎄 일단은 갑자기 변한다는 건 참 개연성이 낮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저 사람에 대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대부분 지인들이죠. 네. 그리고는 이제 가족 중에는 이제 어머니가 유일하게 진술을 하시는데 이제 그 진술은 사실은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 엄마들은 자기 친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기 방어적, 그러니까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왜곡적인 시각을 갖잖아요. 아무리 아들이 실수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해도 부모님이 뭐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진술은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이제 특이성 중에 하나는 지금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에 대한 강간 살인의 행각은 굉장히 극도로 포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행위들로 봤을 때 굉장히 성도착이 뭐 심하다, 가학적이다. 더군다나 13살짜리 아이들까지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성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만큼은 아주 포악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그냥 얌전한 친구였다고 얘기하고 교도소에도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남자들밖에 없고 그런 이제 나름대로 체격이 꽤 되는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은 굳이 포악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포악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마지막 그 청주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청주 사건은